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목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인 6월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진행자들의 2021년의 반은 어떠셨나요? 아니 진짜 어른들 얘기 하나도 안 틀려요. 하루하루는 긴데 한 달, 반년, 1년은 후딱이에요. 40대, 50대 되면 더 빨라질걸요. 태인씨 조심하세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 경청하여 듣고 벌써 6월달, 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시상식이 또 다가올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너무 속도감이 연말 시상식 네. 벌써 빨라 앞서가. 사실 더워서 더 기대되고 저는 뭐 이번 연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냥 뭐 맨날 이제 반복적인 스케줄을 살다 보니까 벌써 6월이구나.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5월 30일이죠.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서 중대 산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회사 소속 4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졌고 두 사람 모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2020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려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온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빈 공장 부지를 사들여서 그 전용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다른 폐기물 업체들이 신청한 매립 허가권은 불허하면서도 고려아연 매립장만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5월 27일이죠. 단속 공모를 매수해서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고려아이는 울산에서 가장 많은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 하루 최대 방류량이 9,300톤. 시민 3만 1,000명은 시민 3만 1,000명의 하루 사용 수돗물 양입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이 결탁해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걸로 드러날 경우 울산시청과 담당부서인 환경보전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좀 앞서 들으셨듯이 고려아연과 온산공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민이신 윤태양 씨와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치폭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 계신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온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산공단의 폐수 오염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온산은 공단 조성으로 사실 어업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연근에서는 관행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로행위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울주군에서는 2010년도에 전복 치패라고 하죠, 새끼. 네. 그거를 방류해서 전복 어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관행업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행업으로 채취한 어패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이 인근 주민들은 그대로 소비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래서 더 문제는 심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윤태양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로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어로행위가 하고 있고 그럼 거기서 그 채취한 그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전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온산공단에 가면 이제 대정천이라고 있어요. 그 대정천의 물이 아주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데 여기 풀도 말라 죽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데인데 근데 이제 온산공단의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양은 자체 처리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되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거의 하루 1만 톤 가까운 양인데 근데 이것을 1차 처리를 해서
그때 온산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최종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그 폐수도 일정한 기준치, 그 중에 특히 납이나 수은, 카드뮴 이런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배출하는 기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사를 매수하는 그런 의혹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사실 언론 통해서 알았죠. 뭐 음. 검찰 조사가 없었으면 뭐 평생 가도 모를 일이죠. 뭐 짜고 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검찰 조사가 사실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담당 공무원 뇌물 문제로 이제 이게 부각이 됐고 사실 2017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나옴으로 인해 최근에 나옴으로 인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검찰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쭉 유추해 보면은 지난 3월에 네. 이제 울산 지역 그 공단에 입주해 있는 5개 업체가 대기줄에 방출한 유해 물질을 이제 자가 측정해서 네.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조작해 오다가 적발돼서 이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5개 업체가 어딘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주 그 5월 27일 날 네네. 그 폐수 이제 수질 그 오염 측정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담당 공무원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를 매수했다는 의혹.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비로소 그 업체가 어디냐. 그 전에 대기질 이거 거기에도 고려아연이고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대기질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질, 이게 폐수 수질 문제도 이런 이제 그 커넥션이 있었던 거, 이런 의혹이 해서 그래서 수사가 확대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규모와 유해성은 어느 정도로 혹시 짐작되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약 1만 톤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해서 질병이 피해자들한테 나타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대기질이든 또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그물을 직접 사용하진 않고 거기에서 이제 어로행위를 통한 수산물이 유통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가서 걸쳐서 이제 축적됐을 때 먹이사슬을 축적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저도 이제 정확한 정보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조차도 아직은 의혹 수준이어서 네. 그 어느 정도 오염을 시켰는지 그것이 매일이었는지 네.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하수 처리장에서 그 중금속은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금속이 그대로 방출수에 그 해양으로 유출됐을 경우에 네. 그 연안의 바닷물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곳에서 아까 윤태양 씨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어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시민들 밥상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죠. 윤태양 씨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폐수 관계랑 네. 질병 피해자 인과관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기관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구해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연구만 하고 결과치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해성을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금속 함량이 많아서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들었지만 네. 그거를 데이터로 보거나 뭐 자료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가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전복. 뭐 전복에 피해를 가는 점 이런 부분 전복 잘 커요.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큰 것들은. 그리고 전복은 잘 크는데 자연사 섭도 잘 크고 근데 거기에 중금속이 얼마나 함량이 됐는지 그 조사를 해본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보통 연구기관들이 네.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해서 연구를 용역을 수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시대요. 했지만 그 의뢰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공개를 못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어쨌든 지방비를 활용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지방비나 국비도 국비로.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공개가 안 되는 건지. 그렇죠. 그걸 조사 통해서도- 중인 사안으로 아. 그 뭐 관용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네. 이제 조사를 하죠. 근데 지금 그 수질 오염으로 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따로 해수부 소관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다른 그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그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서 네. 공단의 공해 문제가 그 지역 주민 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최근에 울산 MBC를 통해서 기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그 출처는 환경부 조사 내용이에요. 근데 그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매년 조사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 은태양 씨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MBC에서 최근에 보도한 그 내용조차도 보니까 그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고 2017년 이전 자료였어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그 건강 피해 조사를 본 조사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하는 게 일부 단편적으로 밝혀진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가공단 주변 지역의 주민들 상당히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앞으로 본 조사를 보다 좀 철저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연안 이제 그 해양 오염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연안 오염 그 관리를 조사를 하는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민관 산악위원회라는 작년에 이촉이 돼서 거기 회의를 2번 가봤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간 보고 조사를 보면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조사 결과도 우리 회의를 소집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사실 내가 그 자료를 입수했으면은 이 문제를 알 권리 차에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야기는 조금만 더 뒤에 가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하고요. 위원장님 질문. 네. 이 좀 전에 이제 물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담당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질 오염 문제를 환경부가 담당할지 해수부가 담당할지 또 하천과 관련해서 국토부까지 다 개입돼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최근에 물환경보전법 38조 2항에 의거해서 수질 원격 감시 체계가 전국 사업장에 다 설치가 돼서 일상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격 감시 체계가 왜 이번에 고려아연이나 온산공단의 이 오염에 대해서는 잡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확인해 보니까 중금속이나 관련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허점과 사각지대가 명백하게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허점 이대로 우리가 용인해도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좀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국 사업장에 설치된 시스템이 TMS예요. TMS로 수질 오염을 감시를 하는데 이 TMS가 뭐냐고 하면은 원격 감시 시스템으로 그 수질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 측정기로 상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연결해 갖고 24시간 상시 감시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TOC, TN, TP 등 이제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측정 항목이 있는데 TOC는 총 유기 탄소량이고 TN은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하고 TP는 하천, 호소 등의 부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예요. 이 지표들이 있는데 잡아내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게 네, 아닌가. 아까 전에 중금속이 엄청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검출 항목에는 중금속을 검출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양희 원장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원격 관리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5개 항목 위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금속, 네. 아까 제가 뭐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이런 중금속 물질은 이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울산만 그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이 수질 네. TMS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그래서
그러면은 중금속 문제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재래식 방식으로 네.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하겠죠. 네. 채취를 하면 그 어디 가서 분석하느냐? 그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 시스템이 바로 네. 이런 이제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질 TMS 방식은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이나 울산시로 바로 24시간 연동이 돼서 네. 이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위험성, 그런 가능성은 저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물질을 초과했고 조작했는지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중금속 물질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네. 좀 보완이 돼야 될 현재 갖고 있는 관리 시스템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본 결과 그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TMS죠. 원격 감시 시스템이 설치 면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네.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제가 그 문제를 당연히 대상 기업인데 왜 면제됐을까? 면제된 게 맞다라면은 네.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려아연이 꽤 이제 오래된 공장이어서 이 TMS 수질 TMS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가동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온산 하수 하수 처리장이 네. 더 늦게 생겼기 때문에 TMS 이 설치가 면제됐을까? 근데 면제됐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죠.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이 모종의 뭔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은 이상은 근데 모든 이게 사업자는 다 시행령에 네. 그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TMS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폐수를 내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TMS 설치를. 그러면은 그 말씀처럼 만약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폐수를 보내는데 이것도 적정치 이상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적정치를 넘어서면 네,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 지난해 11월에 울산의 시의원이죠. 서희용 의원이 네. 행정사무관사 때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침술수가 네. 기준치의 3배에서 7배를 초과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네. 의혹 제기를 했는데 또 그 이후는 모르죠. 그 이후로는 뭐 다른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내용 전혀 공유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 얘기로 돌아가서 수질 TMS를 통해서 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거는 네. 그거는 자기들이 조작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중금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TMS가 있다 없다 이거와 무관하게 TMS가 설사 있더라도 걸러내지 못하는 거. 시스템에 미비하기 때문에. 예, 못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재래식 방식으로 시료 채취해서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이게 기준치 이하다, 네. 아니면 넘는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이제 업체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뭐 저희가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네. 의혹이 있다는 것만 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까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 환경 감시 체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물 관리 체계는 네. 뭐 국토부 또는 그 환경부 또 농수산부 이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물 관리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를 일원화시킨 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관리 체계 일원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관리는 그렇게 하되 네. 실제 이제 그 감시 체계 네. 이거는 일원화보다는 좀 다원화돼서 네.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만이 이 조작 사건과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권한은 네. 중앙부처에 있고 네.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고. 결국 핑퐁 싸움만 네. 계속하다가. 그래서 이거 민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일단 그 부처는 다른 소관이다. 그쪽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발 빼고. 네. 근데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하더라도 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광역시도의 권한을 이제 그 관리 이임을 하는 건데 네. 이임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다. 서로 관리 영역.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임을 했더라도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의 조작 사건 의혹이 네.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아까 변호사님이 2017년경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생한 시점이 그 이 고난 아. 제가 그 이전 같으면은 이전 같으면은 울산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올해 들어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환경부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 여전히 관계 부처들은 빠져나갈 네. 곳이 많아 보이네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네. 환경부 낙동강 뉴욕 환경청에서는 불경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하지만 현재 여력으로는 1년에 약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만 감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이 문제를 인지 못했다면은 지역 주민들은 중금속 중독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부에는 책임이 없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도 사실 주기적으로 연구조사를 했어요. 네. 데이터를 공개는 안 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네. 사실 연구라는 게 문제가 생겼으면 인지를 했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게 연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 결과치도 공개를 안 했고 아. 파장이 있을까 봐. 그럼 이게 만약에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었겠네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합리적으로 위험할 텐데 오염됐을 때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네. 이게 보도가 안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수사적인 사항은 원래 보도를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나왔으면은 전혀 몰랐겠죠. 예. 좀 답답한데 그렇죠. 뭐 처장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일단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돼 있는데 이제 환경부는 각 지역 유역 환경청에 있는데 환경청에서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해야 되는 게 5만 개소가 넘다는 물리적으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뭐 위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일상적으로 검찰이 이런 걸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가 네. 일어났을 맞습니다. 때 네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제 검찰에서 적발돼서 수사 들어가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환경부 책임이 당연히 있죠. 네,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저희가 그 PD가 이제 환경부에 위임한 물 관리에 대해서 이도희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보전과장입니다. 이도희입니다. 우리 시하고 낙동강청은 고려아연에 나오는 폐수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그까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분석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입니다. 우리 시가 뭐 조작, 환경보전과를 자꾸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작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듣기에는 정말 이분은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시료만 떠다 줄 뿐이야. 라고만 들리거든요.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공글로 쓰시죠. 공공글로. 네. 아니 이 보건환경연구원이랑 네. 울산시 자,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도희 과장님, 네네네. 이분이 속한 과가 울산시청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환경보전과. 보전과가 시청, 있죠. 네, 네. 그러면 울산시 업무를 그 보전과에서 하는 거고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시 산하기관 아닌가요? 맞죠? 네. 네. 그리고 울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네.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청업체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그 물 떠다 주는 거는 공공글로 제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네.
아마 조직의 명예나 하여튼 부하 직원의 어떤 허물 같은 것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감싸고 싶은 그 심정적인 거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거 듣는 뭐 청취자들이 굉장히 좀 분노할 수 있는 그렇죠.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물론 저도 이게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그러면 이도희 과장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네. 그랬을 때 울산시장이 근데 이도희 과장이 잘못한 거지 내 책임 없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울산 그 보건환경운동연구원에 대해서 인사권이든 이게 산하기관 맞고 네. 그다음에 그 인사권도 그 원장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거기서 주고 있어요. 그럼 보건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운동 그 보건 환경과 네, 그쪽이든 네. 연구원에서든 일을 잘못했거나 범죄에 네. 연루됐으면은 연대 책임져야죠. 네. 그러면은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시청에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이미 말씀을 전혀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네. 원론적인 주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시민 정서가 너무 안 맞고 네. 그 연루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네. 이게 공신력에 대한 실추인 거고 도덕적 책임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요 네. 그럼 무한 책임을 져야죠. 잠깐 논외로 빠져보겠습니다. 시청 책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사실 울산광역시에 퇴직한 공직자분들 현재 뭐 하고 계신지 어느 업체 소속인지 한번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로비를 하건 네. 압력을 취하건 그게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태를 접하자마자 실제로 오히려 담당자라면 시민들한테 좀 유감이다라고 표명하고 사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좀 밝혀야 하는데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자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불신과 이런 게 더 깊어지는 거죠. 네, 그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장님이 윤태양 씨한테 따봉 한번 날려주셨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꼭 참으셨나 봐요.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